예, 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집중 타겟은 역시나 서울 지역의 정비사업장이 타겟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주요 Q&A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 대상 지역의 해제 배경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최근 국내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금리와 또 이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투기 투자 수요가 서울 주택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4배 이상 오르면서 기존 주택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의 4배. 자, 이거를 이제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그 법률안을 만들어서 적용 지역을 금일 지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그 근본 1차 지정으로 추후 그 풍선 효과 등 주변 시장 불안과 자, 고분양가 책정 우려 등을 모니터링을 해서 자, 필요시에는 신속히 추가 지정하겠다는데도 자, 그 우리가 그 관계부처 수차례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합의해서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그 점검 을 정례화해서 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시장 과열 지속 시 추가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시장 안정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분양가 상한제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랬을 때 이제 그 법정 요건을 충족한 지역, 그래서 이제 최근 1년간 분양 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파리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으로서 일반 분양 물량, 예정 물량이 많거나 후분양 등으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으로 확인되는 지역으로 자, 구 단위로 선별을 했고요. 구 단위로. 그리고 또 이제 그 정비 사업, 일반 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고려해서 자, 동단위로 핀셋 지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많은 전문가들 분들께서 자, 이 공급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랬을 때 국토부 답변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과거 과열 지역에 한해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사업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과도한 이익을 적정화하는 것으로 위축 우려는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이제 국토부 시선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서울의 정비 사업은 대부분 관리 처분 인가 이후의 단계 또는 조합 설립 인가 이전의 단계로서요. 그러니까 사업이 아주 막바지에 있거나 대부분이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급 위축 우려는 굉장히 낮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관리처분 인가단지에서 는 6개월 내에 분양하면 상한제 대상에서 이제 제외되므로 오히려 공급이 조기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그 초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분양 시점까지 장기간 소요가 되므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사업 제한 우려는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추진위원회가 설립하는데 법률적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까지 3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까지 3년 안에 받아야 되고요. 관리 처분 인가까지 3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주 보통 1년은 잡아야 되고요. 자, 철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제 사업이라는 게 지지부진했을 수도 있고 또 뭐 변경 사항으로 인해서 좀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자, 추진위에서 2년, 조합 설립까지 3년, 사업 시행까지 3년, 관리 처분 인가까지 3년, 이주 1년. 자, 이주도 1년. 빠른 거예요. 철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걸리는데 철거 시점이 돼야 우리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수 있는데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지금 재개발 구역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분상제하고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정책이라는 게 뭐 지속적으로 뭐 5년, 10년, 뭐 20년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 5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부동산의 수급 상황이라든가 자, 대외적인 여건, 대내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자, 이 부분은 조금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또 이제 축소가 되거나 또 이제 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초기 사업장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게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거나 임박하고 있는 해당 단지들, 재개발 구역들이 조금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사업성이 좀 악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저렴하게 분양을 하게 되면 조합원에게 자, 뭔가 이제 분담금이 늘어나는 구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관리처분인가 단계 근처에 있거나 하는 구역들은 우리가 6개월 소급 기간을 줬지만 빠져나가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제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은 좀 분양가 상한제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산, 남양주, 고양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해제를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동래, 수영, 해운대구,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인데 제가 얼마 전에도 부산에 대한 영상을 한 2번 정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부산을 좀 관심 있게 보자. 자, 그랬을 때 이제 최근 1년간 이 해당 지역들이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이 마이너스 2.44%, 그리고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3.51%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해제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및 인근 하남, 구리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한다. 그렇지만 최근 상승세가 뚜렷한 다산동이라든가 별내동, 그래서 이제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서울에 인접해서 있는 이 신도시, 자, 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판단할 수 없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를 한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 이제 조금 의견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양주는 일부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자, 남아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자, 해제가 됐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남양주 조금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가 GTX 노선이라든가 제가 어저께 살펴봤던 동부권 철도 노선이 이제 연장 계획이 있거나 또는 이제 신설 계획이 있는 자, 그러한 지역들을 여러분들께서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최근 1년 동안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이 마이너스 0.96%로서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되 서울 접근성, 교통 편의성, 신축 소재 등의 거주 여건이 양호하고 높은 가격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주요 7개 지구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를 한다. 그래서 일부 지역은 유지를 하고 대부분 지역은 해제를 하는 곳이 바로 고양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역시나 이제 삼성 택지개발지구, 자, 원흥, 지축, 향동 공공주택지구하고요. 덕은 킨텍스 1단계 도시개발지구, 그리고 이제 고양 관광 문화단지죠. 그래서 이제 한류 월드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지역들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관계기관 합동조사 조사 대상은 그래서 최근 실거래 신고 내역 중에서 주변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거래건, 그리고 미성년자, 이게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증의 의심이 되는 거래건과 자금 차입금이 굉장히 비중이 높거나 LTV 규제 비율을 초과한 고가주택 거래 등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 사례를 면밀하게 조사하겠다. 그래서 이제 고가주택 거래, 그리고 이제 차입금 비중 가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성년자 거래, 가족 간의 거래, 가족 간의 이제 대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집중 조사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역별로 강남, 서초, 송파, 강도, 강남 4구는 550건, 마포, 용산, 성동, 서대문은 238건. 자, 그 외에 17구, 그러니까 17개구, 서울의 나머지 17개 구에 대해서는 748건의 조금 의심 사례, 그래서 이제 우선조사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액별로 보게 되면 9억 원 이상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 570건, 6억에서 9억 미만의
그 주택에 대해서는 406건, 6억 원 자 미만의 주택은 560건. 그래서 이제 6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도 조사가 들어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입금이 과다하고 또 미성년자 거래 등 자금 출처, 편법 증여, 의심 사례 같은 경우에는 1360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사례도 176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요 의심 사례 살펴보게 되면 자기 자금 없이 22억 원, 그래서 25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 그리고 또 이제 미성년자가 자기 자본금 6억, 그리고 임대보증금 5억, 그래서 이제 11억짜리 아파트를 미성년자가 산 이 사례, 그리고 또 이제 임대보증금 없이 34억 원의 차입금을 조달해서 순전히 34억이 차입금, 그러니까 대출이나 빚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4억 원을 차입금으로 해서 약 43억 원의 주택을 매입한 사례. 자, 이게 바로 주요 의심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빡세게 지금 마영성 지역, 강남 4구, 그리고 이제 서울 전 지역을 통틀어서 지금 6억 원 이하 주택, 그리고 이제 9억 원이 넘어가는 고가 주택, 따질 거 없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울이기 때문에 자, 거래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또 가격이라는 게 지금 당장 빠지지는 않겠지만 향후에 시간이 좀 지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시장의 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금이 떳떳하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좀 이제 타인의 명의로 또는 이제 자녀의 그 명의로 취득을 하는데 좀 이 자금을 증여 신고를 하지 않고 이 가족 간 대출이라든가 일단은 이 걸리게 되면 편법 대출이, 그러니까 편법 증여죠. 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 현재 서울은 주시만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시 조사 체계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내년 2020년이죠. 그래서 이제 상시 조사로 전환이 되고요. 자, 대상 지역도 확대해서 국지적인 시장 과열, 자, 불법 행위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국토교통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제가 기존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자, 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조사예요. 조사. 자, 국세청 조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에서 나오는 이런 부동산 그 실거래가 또는 이제 그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서, 자, 입주 계획서, 이런 것들 조사 나오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의 시장이, 자, 서울의 시장이 굉장히 지금 불편하다,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일 나온 그 자료 한번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그 Q&A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자, 금일 역시나 그 조정 대상 지역,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유지 지역은요, 자, 고양시하고 남양주시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대부분 풀렸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교통 호재라든가 신축에 대한 부분들, 기반 시설이 좀 양호한 지역들, 자, 그리고 주택 가격이 그 지역 내에서 좀 안정화되지 않았던 지역들, 자, 그래서 이제 고양시의 대부분 지역이 이제 그 해제가 됐지만, 자, 삼송 택지개발지구나 원흥, 지축, 향동, 그 공공주택 택지지구, 그리고 이제 덕은지구, 킨텍스 1단계 도시개발지구, 그리고 이제 한류월드, 그래서 이제 고양관광 문화단지 등은 자,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남양주시에서는 일단 다산동하고요, 이제 별내, 그래서 이제 별내 신도시하고 다산 지금 다산 지구 지금 그 신도시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랬을 때 이제 나머지 남양주시는 이제 해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자,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지역 있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부산광역시, 자, 동래구하고 수영구하고 해운대구가 금일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뭔가 좀 한 발 느린 것 같아요. 왜? 지금 저저번 주부터요, 부산 지역에서 자, 배액 배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액 배상이 일어난다는 건 뭐죠?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도자가 지금 물어주는 거예요. 계약금을. 지금 그 지금 사태가 일어난 게 바로 부산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자, 금일 이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영구, 특히나 이제 해운대구, 정말 부산에서 주택 가격 상승률을 이끌었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 지금 앞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풀렸기 때문에 자, 이 지역 앞으로 조금 유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해운대구에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되는 아파트,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일단은 제가 예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격의 흐름이 좀 좋게 앞으로 변화가 될 수 있고, 전국적으로 좀 관심을 받는 지역이 이제 부산광역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제 좀 살펴볼 만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금일 그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전 지역 주택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를 했는데요. 일단 가격들이 굉장히 꺾이고 있었어요. 부산 지역이. 자, 그에 반해서 이제 대전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그 대구, 그리고 이제 광주, 그래서 대대광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제 대대광에서 이 부산도 이 규제라는 부분은 분명히 해제가 됐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분명히 가격적인 변화는 일어날 것 같고, 자, 대대광에 있던 투자 수요들이 부산으로 좀 몰려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 남양주 같은 경우 똑같이 지금 그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렸다. 그랬을 때 그런 지역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그 고양시 같은 경우에 이게 붉은색일수록 좀 그 따뜻한 색일수록 진할수록 상승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파란색이 짙어질수록 또는 이제 하얀색이면 거의 상승률이 없고 좀 하락하고 있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 한 줄 한 줄이 매주 1주차, 1주차의 가격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가격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고양, 덕양구, 일산, 동구, 서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격적으로 마이너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남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가격적으로 상승하지는 않고, 자, 일부 지역만 가격이 좀 상승을 하거나 유지를 하고 있고, 대다수 지역이, 자, 남양주의 대다수 지역이, 자, 가격이 정체되고 있거나 좀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지역들이 지금 일부 지역을 빼고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고양시, 남양주 지금 그 좀 구분해서 이렇게 유지할 지역과 해제하는 지역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성남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번에 분당구 투기과열지구지만 일단 정비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금 요번 방안에서는 좀 빠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성남의 구도심이죠. 그래서 이제 수정구라든가, 자,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도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이쪽 지역 왜 규제로 안 묶는지, 투기과열지구라든가 또 뭔가 이제 그 지정이 돼서 그 지금 그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 투기적인 세력이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성남 지역인데, 일단 이쪽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다라는 것도 참 희한해요. 자, 이것도 지금 우리가 조금 뭔가 잘못된 그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광명도 마찬가지로 그 투기과열지구인데 성남 분당구처럼 투기과열지구지만 이쪽 지역도 가격적으로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빠지면서 또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 자, 성남하고 분당이라고, 아니 광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수원 지역도 가격적으로 지금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가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수원 같은 경우에도 팔달구, 팔달구 이렇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 쪽에 또 이제 자금 추처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에 관한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이 서울에 이제 쏠리다 보니 지금 광명이라든가 성남 지역, 그리고 이제 수원 팔달 지역, 자, 그리고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요. 자, 또 금일 제가 좀 남들보다는 좀 자료를 늦게 봤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자, 광명 분양가 상한제 빠지고 나니까 상담 전화 정말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광명뿐만이 아니라, 자, 성남에 대해서도 또 수원에 대해서도 또 부산에 대해서도 또 전국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문의를 하시고 또 상담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금일 하루 정말 바빴던 그 11월 6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부산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부산 금일 동래구하고요, 해운대구, 자, 수영구가 지금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는데 앞으로 가격이 조금 변화가 될 수 있는 이 지역 한번 눈여겨 보시면 단기적으로 분명히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부산 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렸을까? 자, 같은 광역시인데 얘만 안 좋아요, 부산만. 예, 다 안 좋잖아요. 파란색이잖아요. 예, 다 마이너스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장이 안정된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자, 풀어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서울에 쏠릴 만한 그 우리가 그 금일 대책을 보게 되면 자, 지방에서도 서울만 보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뭔가 지방에 그 안정된 그 지역에 그 규제를 좀 풀어주면 줌으로써 좀 뭔가 수도권에 관심 있는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수요층을 좀 분산시키겠다라는 의도도 저는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지금 대체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부산. 왜? 가격적으로 지금 흐름이 좀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풀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지금 나중에 어떻게 또 반전이 될지는 한번 재밌게 좀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금일 오늘 그 분양가 상한제 그 커지는 형평성 논란. 그래서 이제 들쭉날쭉 기준이 뭐지? 이렇게도 나왔는데요. 일단 수도권 투기가지구 중에서 자, 과천하고요, 성남 분당구 가 같은 경우에는 서울보다 아파트 값이 더 많이 뛰었고, 자,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10%를 넘었지만 상한제를 피해갔다. 자, 그랬을 때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뭐 일반 분양 물량이 없어요.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투기가지구 지구지만 일단은 빠진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분양 정비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 많아질 거고요. 자, 그렇지만 이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뭐 과천이라든가 서울 지역처럼 자, 그 고분양으로 좀 비싸게 그 분양하는 금액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빠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땐 경기도에서 과천시 정도는 좀 그 4천만 원 이상 분양을 했던 지역이고, 또 이제 앞으로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고요. 또 많은 사람들께서 관심을 갖는 지역인데, 자, 이 지역만큼은 왜 빠졌는지 저도 좀 이건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 자, 과천은 풀어줬다는 게 좀 아이러니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그 지정 요건이에요.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자, 충족 지역을 구 단위로 선별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 일반 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그리고 이제 시장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 단위로 자, 핀셋 지정하기로 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이번 지정 시에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파리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그리고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를 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분당 말씀드렸지만 그 일반 분양 물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분당구에는. 자, 광명시는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많은데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자, 빠진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고분양가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많은 과천이 제외됐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요 부분이 조금 요번에 좀 아이러니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과천의 가격적인 흐름은 굉장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단기적인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여져요. 단기적으로 그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이제 과천의 집값이 어떻게 튈지 제가 앞으로 유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포, 그러면 이제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그리고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자, 요번에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그 바로 영등포구입니다. 자, 그랬을 때 타 지역 대비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고, 자, 서울 안에서도 좀 노른자, 자, 그 노른자가 전국의 주택가격, 특히 수도권,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이끄는 자, 리딩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그 앞으로
재건축을 통해서든 재개발을 통해서든 그 앞으로 일반 분양 물량도 많고, 자, 고분양가 책정 지역으로 좀 보이고요. 또 이제 후분양 얘기도 많이 나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자, 그런 움직임을 조금 잡아주기 위해서 금일 그 발표안에 좀 그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서 지정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굉장히 붉은색이죠. 그래서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현재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강남 4구는 정비 사업이나 일반 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 물량이 적어서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했다. 그래서 이제 총 22개의 동을 이제 선정을 했고요. 자, 그 외 지역으로는 그 여의도동, 그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보관동, 그리고 성동구 성수동 일가를 지정을 했는데요. 대부분이 이 지역이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지역이 많이 있는 지역이고 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 8개 동, 그래서 핀셋 지정을 했죠.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동이고요. 서초구는 잠원, 반포, 방배, 서초, 그리고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동,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동구는 길동하고 둔촌동, 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자, 그리고 마포구 아현동, 아현동 하면 아현뉴타운 생각나시죠? 자,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한남뉴타운 있습니다. 수많은 정비사업장 많습니다. 자, 보강동 일대까지 자, 핀셋 지정이 됐고요. 성동구, 자, 성수동 일가, 자, 그 주변으로 보면 성수 전략지구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정비사업이 많은 서울 지역이 서울 주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바로 정밀 타겟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 앞으로의 가격 흐름을 한번 여러분들과 그 어떻게 갈지 한번 재밌게 한번 지켜볼 만한 내용인데, 아마도 그 여러분들과 이제 금일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적으로 교통 호재가 또 이제 그 있잖아요.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나가는 그 교통 호재.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지방에서는 일단 그 부산 광역시 조정 대상 지역으로 풀린 지역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해운대구 특히 여러분들께서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지역에 또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또는 이제 재건축이 진행되는 그런 사업장의 가격적인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 아마도 제가 봤을 때에는 좀 많은 프리미엄이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강의 흐름에서 아마도 부산에 그 뭔가 투자 수요가 움직이는, 자, 대대강에 쏠렸던 투자 수요가 부산 쪽으로 좀 쏠리는 그런 현상도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광명이라든가 또는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요번에 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자극을 받고 또 덤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원의 팔달구라든가 의왕시,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가 기존에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가격적으로 성남이나 광명보다는 프리미엄상 좀 저렴했는데 최근에 이 가격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프리미엄과 가격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광명과 성남을 많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요인과 가격적인 요인으로 조금 이렇게 흐름이 지금 조금 타오르고 있는 광명과 성남, 여러분들께서 좀 신중하게 그 냉소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랬을 때 남들보다 좀 발빠르게 지금 풀리는 지역, 해제되는 지역, 자, 그러면서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자,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신다 그러면 좀 자산을 불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고, 분명히 상징적인 지역이, 자,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묶였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또 주변의 지역으로 이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금일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핀셋 지정했잖아요. 그랬을 때, 자, 강남 지역에서도 동 단위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자, 어떤 동을 하나 묶었으면 그 옆 동네는 안 묶였거든요. 그럼 안 묶인 이 동네가 또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캐치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겠지만, 자, 그렇지만, 자, 이 서울이라는 지역을 여러분들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규제 정말 많이 붙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번에 또 새로운 규제가 나왔고요. 그렇지만 제일 무서운 거는요, 자금 출처 계획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입주 계획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자, 면밀하게 살펴보고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더불어서 가격적인 면이 지금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현재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온 서울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러한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 가장 강력한 조사 내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분명히 요거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좀 기다리면 좀 저렴하게 물건을 취득하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금융 자료를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도 있고, 제가 강조시켜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좋은 내 집 마련 지역과 타이밍, 그리고 또 이제 투자 물건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